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한다. 친구의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내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피해야 할 사람이었다. 절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나를 무너뜨렸다. 수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던 사이, 내 비밀을 누구보다 먼저 털어놓던 사람. 그런 그녀가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민호 씨예요. 내 남편. 결혼식 날 그녀가 처음 내게 소개한 남자.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낯선 떨림을 느꼈다. 단정한 슈트 차림, 차분한 눈빛,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내게 건넨 짧은 미소. 괜찮은 사람 같다. 그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 있었다.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어떤 감정이. 시간은 흘렀다. 나는 여전히 수진의 집을 자주 찾았다. 오늘도 와. 같이 저녁 먹자. 그녀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날 불렀다. 그날도 평범했다.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수진을 도우려다 민호와 마주 앉게 되었다. 식탁 위엔 반짝이는 술잔, 따뜻한 음식 냄새, 그리고 가볍게 오가는 대화. 아무 일 없던 듯 흘러가던 순간 민호가 반찬을 건네주며 내 손을 스쳤다. 정말 잠깐이었다. 우연이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짧은 순간. 하지만 내 심장은 요동쳤다.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고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고개를 돌린 순간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깊은 그림자, 짧고 강렬한 교차. 그 안에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나는 괜히 부엌으로 몸을 피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따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호였다. 잔이 비어서 물 좀. 평범한 말, 평범한 부탁. 그런데 그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울렸다. 잔을 내밀던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또다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떨림. 나는 얼른 손을 거두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눈길이 그와 얽혔다. 짧지만 끝없이 길게 느껴진 순간.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에 빗방울이 부딪히고 있었다. 비가 내릴 기미조차 없었는데 마치 내 마음을 비추듯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잘못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던 열기, 민호의 눈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떨림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말에 와. 민호도 있을 거야. 나는 핑계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의 초대를 이유 없이 뿌리칠 수 없었으니까. 주말 저녁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창밖엔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수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시선은 자꾸 내게 머물렀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이어가던 중 다시 한번 그의 손끝이 내 손과 스쳤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놀란 듯 눈을 들었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말했다. 알고 있다. 당신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고 수진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겉으론 평온한 식탁. 그러나 그 아래에서 흐르는 공기는 점점 더 짙은 긴장으로 변해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폭우는 그치지 않았다. 빗속을 걸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거야. 아직 늦지 않았다. 멈춰야 해. 그러나 심장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민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 떨림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밤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걸.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 스쳐간 손끝과 눈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불씨가 되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폭우 속에서 거대한 불꽃으로 번져갈 것이다. 나는 알았다. 그날 스쳐간 눈빛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폭우 속에서 치명적인 불꽃으로 번질 거라는 걸. 토요일 저녁 다시 수진의 집을 찾았다. 창밖엔 장마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거실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방 공기마저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우린 셋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민호의 시선이 계속 내게 머무르고 있다는 걸. 식탁 밑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긴장, 말끝마다 어색하게 이어지는 침묵. 나는 젓가락을 움켜쥔 채 내 떨리는 손가락이 들키지 않길 바랐다. 식사 도중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잠시 표정이 굳더니 황급히 말했다. 엄마가 편찮으신가 봐. 금방 다녀올게. 둘이서 먼저 디저트라도 먹고 있어. 우산을 챙겨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남겨진 건 민호와 나 둘뿐이었다. 거실에 앉아 잔을 기울였다. 나는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오늘은 그칠 것 같지가 않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눈빛을 피하면서도 우린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갑자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순간 집안은 암흑에 잠겼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나를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붙잡았다. 괜찮아요. 잠깐일 거예요. 창밖 번개가 하얗게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비췄다. 낯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우린 촛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고 그 불빛 너머에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긴 침묵 끝에 민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뭐려? 그는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당신이 나를 피한다는 걸, 그리고 나 역시 흔들린다는 걸. 순간 숨이 막혔다. 내 안에서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다. 우린 안 돼요. 수진이 그녀가 알면. 그러나 민호는 내 손을 조용히 덮었다. 뜨겁고 단단했다. 나는 그 손길을 뿌리쳐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진심을 확인해버렸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낮았지만 확고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를 감춰주는 장막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짧지만 치명적인 순간이 지나고 우린 아무 일 없던 듯 촛불을 바라봤다. 그러나 내 심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멈출 수 없는 떨림,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수진이 돌아오기 전까지 우린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만 모든 걸 감췄다. 겉으론 아무 일 없던 평범한 밤이었다. 그러나 그날 폭우 속에서 시작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폭우와 촛불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 짧았지만 치명적인 순간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시는 절대로 반복하지 말자.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내 안에 불씨를 남겼고 그 불씨는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타올랐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었다. 그녀 앞에서 나는 더 밝게,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죄책감은 더 깊어졌다. 잔을 기울이며 수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자꾸만 민호 쪽으로 향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겉으론 무심한 듯 했지만 눈빛이 스칠 때마다 짧은 전류가 오갔다. 우린 평온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연극 뒤에서 비밀의 불꽃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노려봤다. 너 뭐 하는 거야? 그건 친구의 남편이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촛불 앞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과 덮쳐온 손길의 뜨거운 뿐이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다. 나는 알았다. 후회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그 순간을 다시 원하고 있었다. 며칠 뒤 수지는 직장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나는 습관처럼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또다시 민호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다. 짧은 침묵 끝에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당신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술잔을 움켜쥔 채 시선을 피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부정하면서도 그 고백을 기다렸던 내 자신이 두려웠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도 알죠. 우린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나의 숨통을 조여오면서도 동시에 온몸을 뜨겁게 달궜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수진 앞에서 대화는 평범했지만 식탁 밑에서 손끝이 닿으면 심장이 요동쳤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함께할 때 살짝 스친 손등이 오래도록 불타는 듯 남았다. 짧고 은밀한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린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나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회사 야근이야. 오늘 늦을 거야. 그 말은 내 입에서 너무 쉽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민호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카페 구석자리, 낮은 조명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짧은 대화와 은밀한 손길을 나눴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린 일부러 멀리 돌아가 인적 드문 골목에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우린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 볼까 두려워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손끝은 뜨겁게 타올랐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몇 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민호의 존재는 내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온통 그의 눈빛과 목소리뿐이었다. 나는 수진의 친구다. 그녀의 남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 수없이 되뇌었지만 내 심장은 이미 금단의 늪에 가라앉고 있었다. 겉으론 여전히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불꽃은 날이 갈수록 더 치명적으로 타올랐다. 언젠가 들통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우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다. 우린 이미 늪에 빠져 있었다. 은밀한 만남, 거짓말, 숨길 수 없는 떨림.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들통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 앞에서 나는 더 밝게 웃었다. 농담을 던지며 괜히 더 자주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안의 죄책감은 더 깊어졌다. 민호와 눈길이 스치면 나는 곧장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수지는 날 유심히 바라봤다.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날 뚫어보는 듯했다. 우린 점점 더 능숙해졌다. 수진 앞에서는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고 식탁 밑에서만 은밀히 손끝을 스쳤다. 그러나 그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호의 눈빛은 때때로 너무 노골적이었고 나 역시 숨길 수 없는 떨림을 드러내곤 했다. 한 번은 수진이 부엌에 있을 때 민호가 내 옆에 와서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 잠깐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수진이 부엌 문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수진이 뜬금없이 말했다. 있잖아, 민호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나는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달라지다니? 무슨 소리야? 글쎄 눈빛이랄까 말투랄까 뭔가 예전 같지가 않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결혼 몇 년 차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편해져서 그래.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설마 벌써 눈치챈 건가? 우린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이 잠시 집을 비운 날이면 민호는 곧장 내게 다가왔다. 조심해야 합니다. 수진이 의심하고 있어요.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미 수진의 눈빛은 예리하게 우리를 꿰뚫고 있었다. 가족 모임이 있었다. 수진의 친척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자리.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나는 민호의 시선을 피하느라 애썼다. 그런데 식탁 아래에서 그의 손끝이 내 손을 스쳤다. 놀란 나는 반사적으로 움찔했고 그 순간 수진이 나를 노려봤다. 왜 그래? 손에 뭐 묻었어? 그녀의 물음은 평범했지만 목소리엔 묘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깜짝 놀라서.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녀가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밤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혹시 휴대폰을 볼까? 민호의 흔적을 찾을까 두려워했다. 거짓말을 거듭할수록 불안은 커졌다. 그러나 그 불안조차 민호와의 금단의 만남을 막지는 못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걸. 그런데도 나는 멈추지 못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가정. 그러나 그 안에서 균열은 분명히 자라고 있었다. 수진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우린 더 이상 완벽히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머지않았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잔혹하게 올 줄은 몰랐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수지는 밝게 웃으며 음식을 차렸고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공기는 묘하게 달랐다. 수진의 시선이 자꾸만 나와 민호를 번갈아 훑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두려워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너희 요즘 참 친해진 것 같아. 수진이 무심한 듯 던진 말.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뒤 화면에 찍힌 메시지 하나. 민호와 주고받은 짧은 문장. 오늘 밤 잠깐 볼 수 있을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설마 했어. 근데 정말이었구나.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친구랑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절규가 거실을 찢었다.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날 밤 모든 게 끝났다. 수지는 집을 뛰쳐나갔고 민호는 망연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겉으론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두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고 그녀의 남편 역시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었다. 남은 건 죄책감과 후회뿐이었다. 그날 밤 친구의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